우리가 무심코 커피에 넣은 이것 때문에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치매와 신경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30대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는 다른 곳의 신경세포와는 달리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치매가 불치병으로 불리는 이유이죠. 그래서 치매와 뇌 위축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뇌 위축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커피를 보약처럼 마시는 방법 5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뇌가 줄어들고 치매가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환자들의 뇌를 보면 정상인보다 뇌의 부피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감소했다는 것은 세포의 수가 줄었다는 것이죠. 즉, 엄청난 신경세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죽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노화와 영양 부족,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나 질병 같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바이러스나 질병을 제외한다면 실제 뇌가 줄어드는 원인은 바로 노화와 뇌의 영양 부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노화와 영양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노화와 뇌세포 영양 부족을 일으키는 음식 섭취가 바로 뇌위축과 치매의 범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노화와 뇌 영양 부족을 일으키게 하는 최악의 음식이 무엇인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커피를 마시는 방법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시럽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커피에 의외로 많은 시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달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죠. 많은 분들이 시럽을 조금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사용해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보통 식후에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달달한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혈당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고혈당이 왜 치매와 뇌 위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음식을 통해 섭취된 과당과 포도당을 간과 지방세포, 근육 등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인 액상과당, 설탕,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도 빠르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하여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어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지 못한 과당과 포도당을 간과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저장된 중성지방을 우리가 바로 소모하지 못하면 간은 지방간이 되고 지방세포는 뚱뚱해져서 비만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뜻은 인슐린 호르몬이 과당과 포도당을 세포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들이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지방 축적에 한계가 찾아오면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세포들은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위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진행되고 우리 몸은 빠르게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으로 췌장은 더욱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즉,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병은 치매 발병 확률을 2배나 높이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세포에도 포도당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혈당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뇌를 위축시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고혈당은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가 주된 원인입니다. 즉 우리가 커피에 넣어 먹는 시럽이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것도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흡수는 더더욱 빠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달달한 커피 한 잔 하는 게 무슨 건강에 위협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는데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매일 자주 먹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러한 고혈당 상태에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당독소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즉 반복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당 자체가 우리 뇌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커피를 정말 가끔씩 마신다면, 그리고 평소에 탄수화물 자체를 많이 먹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맛에 중독된 이상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럽이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30대 치매 환자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졌을까요? 단맛을 찾는 선택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먼저 커피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는 누가 먹어야 보약이 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신 뒤에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에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과 건강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당뇨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바로 양날의 검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시스템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이 깨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자극을 통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와 미네랄을 꺼내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 대사로 뼛속의 칼슘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진다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에는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되죠. 문제는 우리 몸속의 장기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즉 커피는 특정 질환을 겪고 있는 분이시라면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득과실을 꼭 따져보시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연유입니다. 우리가 커피에 넣어 먹는 연유는 보통 달달한 연유, 즉 가당 연유입니다. 이 연유가 얼마나 단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당 연유는 우유와 설탕을 농축하여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연유가 들어간 커피는 특히 더 달고 맛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본래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첨가하게 되면 길어지죠. 그래서 연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유 역시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약 50%가 당분입니다. 우유로 만들었다고 해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유가 많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되면 고혈당은 필연적입니다. 당연히 치매 예방을 위해 연유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왠지 우유가 들어가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설탕 우유가 우리 몸에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두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를 먹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커피는 바로 블랙커피입니다. 단맛을 배제한 블랙커피가 커피 중에서는 우리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커피는 무엇을 더 첨가한다고 해서 커피 자체가 더 건강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파괴되지 않도록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스틱이나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방식보다는 드립 커피나 더치 커피 형태의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효과를 보려면 커피를 설탕과 함께 먹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성분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마음껏 한 뒤에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젊어지는 게 아니듯 말입니다.
그래서 블랙커피와 함께 식단에서도 함께 노력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백미,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초코소스입니다. 보통 카페모카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죠. 이 커피의 특징은 초콜릿에 풍미가 더해져 더욱 달달하고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커피입니다. 초코소스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은 설탕입니다. 거기에 코코아 분말과 시럽 등을 섞은 것이죠. 여기에다가 풍미를 더하기 위해 합성 향료를 넣습니다. 즉 초코소스는 카카오가 주재료가 아니라 설탕이 주재료입니다. 이런 소스를 커피에 계속 넣어 먹는 것은 당연히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당뇨 예방에도 안 좋습니다. 이런 소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 음식을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수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음식들을 줄이시고 안 드셨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장수하셨을 것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절반이 지방간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절반은 이미 넘었다고 하죠. 지방간이 당뇨를 부르고 당뇨가 치매를 부릅니다. 나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을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세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 원두입니다. 커피 원두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좋은 커피 원두는 특정 나라나 제품을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질 좋은 싱싱한 원두를 고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 원두는 언제 생산되고 수입했는지, 언제 볶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 볶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볶아낸 커피 원두는 보통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고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면 커피 원두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관도 중요합니다. 보관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밀폐된 용기로 햇빛이 없는 그늘에 서늘하게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커피 드실 때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커피 종류에는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넣어 먹는 커피도 있습니다. 이를 아포가토라고 부르죠.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시고 있죠.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절제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커피에 이런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음식들을 넣어 먹는 이유는 커피 맛을 더 맛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커피는 단맛으로 드시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단 음식을 커피에 첨가해서 먹는 것은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우유를 차갑게 만들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죠. 아이스 설탕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설탕이라고 하면 아마 거부감이 생기실 겁니다. 설탕이라고 직접 말하면 찜찜한 것이죠. 물론 더운 여름철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에너지도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에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역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고혈당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가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끔씩 먹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음식을 즐겨 찾고 자주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 평소 식단 자체가 고탄수화물 식사로 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단맛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맛을 즐기게 되는 이유는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높아진 혈당이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단 음식을 안 먹으면 기분도 안 좋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이미 탄수화물 중독이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네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를 담는 잔입니다. 커피를 몸에 좋게 보약으로 드시려면 사용하는 잔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머그컵에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즐길 때 의외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크아웃으로 사용되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용기죠. 이러한 일회성 용기가 뇌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일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여 커피를 즐기게 되면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장기 곳곳에 모두 침투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당연히 치매 예방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매일 즐기는 커피는 더욱 안전하게 건강하게 드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회 용기를 줄이시고 머그컵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테이크아웃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건강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빵입니다. 식후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커피랑 함께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빵입니다. 빵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물론 케이크와 퀴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뇌 위축과 치매의 원인은 고혈당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혈당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치매의 범인들입니다. 그런데 달달한 커피와 빵까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식후에 그것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오를 겁니다. 치매 예방에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치매 예방에 최악인 음식입니다. 특히 빵이 안 좋은 이유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설탕을 함께 넣어 만드는 빵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달달한 맛이 나는 빵들이 그렇죠. 제가 단맛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를 이제는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뇌를 위축시키고 치매를 일으키는 생활습관은 바로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고탄수화물 식사 때문에 우리는 살이 쪘고 간에 지방이 쌓였고 혈압은 높아졌으며 결국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코스가 바로 치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서 단맛을 줄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마시는 이 커피에도 단맛이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이 단맛을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단에서 단맛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커피와 함께 먹는 디저트 음식을 어떤 음식들로 채워 나가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간식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위축 이유 중에 하나가 뇌의 영양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 섭취하지 않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뇌가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메가3는 작게 섭취하고 오메가6가 많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우리 뇌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씨는 고탄수화물 식사로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수치가 높아진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간식입니다. 바로 오메가3 성분이 매우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아마씨에는 오메가6 성분보다는 약 4배나 더 많은 오메가3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볶은 아마씨 100g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23.5g, 오메가6 지방산은 5.63g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씨의 20% 이상이 오메가3 성분이라는 것이죠. 즉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 해소에 너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뇌의 구성요소인 DHA 성분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3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으로도 처방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마씨가 더할 나위 없는 뇌 건강 간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씨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 아마씨에는 매실과 은행에도 들어있는 시안 배당체라는 독성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볶아 드시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씨 기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메가3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커피와 함께 하루 한 스푼 정도 간식으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여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루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최악인 음식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커피를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보약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달달한 맛을 제거한 블랙커피입니다. 그리고 커피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2잔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와 뇌 위축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고탄수화물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에 안 좋은 음식과 치매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